앞으로의 수사,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가 되는 것인지 이런 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절대 엇겨가서는 안 된다. 빗나가서 원칙에 비껴가서는 안 된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당내 친윤계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이번 사안은 사실은 친윤계 내에서도 뭐 다른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윤 내에서 지금 또 이렇게 갈려버렸거든요. 검찰 내에 친윤, 그 윤석열 사단이 둘로 갈려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구친윤과 이제 신친윤으로 어떻게 보면 갈려버린 상황이 된 거죠. 신친윤 새롭게 이번에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인사 이제 간택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장 된 분이라든가 새로 이제 뭐 차장 검사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간택을 받은 이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신친윤이 되는 거죠 검찰 내에.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유리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더 이렇게 부르는 그런 또 선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. 이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수사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또 친윤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. 차라리 그냥 검찰 수사로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짓자라는 편도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검 여론이 더 거세질 텐데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? 당연히 의문을 갖는. 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은 친윤도 지금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공개적으로 공표는 안 하겠죠.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했으니까 일단 윤 대통령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말은 하겠으나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당 내에서도 생각의 균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. 자, 민주당은 갑자기 단행된 검찰 인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 거부권을 시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날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. 관련 발언들 좀 살펴보시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지름길이다. 특검 거부권 행사는 우연적이다. 여기서도 탄핵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. 윤호중 의원도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그러니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가 잦아지니까요. 더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개혁신당, 민주당만 이런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만 이런 게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야당들이 다 이렇게 장외 집회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여론에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론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보수 진영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지지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. 물론 두 분이 뭐 같은 당이긴 한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.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로 보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비판의 입장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이렇게 야사당이 모여서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, 특히 보수 진영의 합리적 판단을 하신 분들도 이건 이쪽에 힘이 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.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를 할 거거든요.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됐으니까 22대 발의하면 저는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해요. 충분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. 뭐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는 막아보기 위해서 검찰까지 이런 방식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정황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개입했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니까.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잖아요.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절대 도움이 안 돼요. 이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국민은요.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화가 날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면 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주장하고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나 아니면 특검법에 더 많은 힘이 실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막으면 막을수록 외부의 공세는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국민의힘 지도 보니까 비대위와 만찬을 하면서 뭐 특검도 그렇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당에 좀 적극적으로 내게 뭐 충원도 해주고 비판도 해달라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요청까지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? 한마디로 목소리를 내달라는 얘기인데 뭐 본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? 결국은? 비판보다는 힘을 그렇죠. 실어달라.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나의 호위무사가 돼주세요.
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. 그런데 윤 대통령이 사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최상병 특검법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검찰 인사 한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간 선택이 절대 이렇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. 지금 어찌됐건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동훈 이제 변수가 최대 변수입니다.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반대하더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그렇게 되면 그런데다가 뭐 여론조사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다. 예. 자, 이번에 당선된 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. 윤석열 대통령의 간택을 받아서 당선이 된 분들조차도 이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좀 동작 빠른 분들은 벌써 줄대기를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낮에는 친윤하고 밤에는 친한하는 인사들이 뭐 지금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.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느 쪽에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여부가 다른 변수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,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또 자기 앞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게 다시 넘어왔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죠.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. 비공개적으로 자기하고 가까운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또 자기에게 줄대려고 하는 의원들 또는 당선인들에게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라라고 막 지침을 내리게 되면 반란표가 의외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